그럼 수학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좀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학군지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교 가기 전에 다 하고 갑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그래서 중3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고3 수능 문제를 풀렸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외대부고나 상상고 이렇게 보내왔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저희가 화장을 해보잖아요. 그쵸? 좋은 거 많이 바른다고 제 피부가 좋아집니까? 적절하게 잘 흡수가 되는 흡수율이 좋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선행을 많이 하는 게 물론 도움은 되지만 저희가 당면한 중간 기말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이 귀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귀에 쏙쏙 박히는 수업으로 흡수율이 좋은 공부를 한다면 단기적인 내신에서는 충분히 1등급, 적어도 2등급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능이 개편이 돼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들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공통수학 1, 2가 이렇게 1학년 때 진행이 되고 수능 과목은 2학년 때 진행이 되는 보통 수원, 수투라고 알고 계시는 대수, 미적 1이고요. 미적 2까지는 수능에서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수능 과목인 대수, 미적 1, 확통 정도를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 과목들은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미뤄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한 등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애들은 학교에서 이제 이 이외 기하나 미적 2의 과목을 추가적으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는 수능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라고의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이게 공통수학 1, 2 수상하라고 보시면 되고 살짝 추가된 내용과 순서가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수능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진행이 돼요. 대수랑 미적 1. 그래서 저는 보통 그래도 공통수학 1, 2는 미리 공부를 해서 겨울방학에 가셔야 여름방학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공통수학 2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공통수학 1, 1순위, 공통수학 2까지는 겨울방학에 보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겨울방학이 좀 꽤 그래도 여름방학보다는 긴 편이라서 2개월이 있고 또 아이들이 되게 시간이 좀 많은 편이라서 대수에 대한 미리 선행은 조금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대수는 처음 하는 친구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외계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 보면은 그 눈높이 수학이라고 연산을 먼저 하고 교과로 들어가잖아요. 대수도 기본적인 뭐 로그나 삼각함수, 수열에 대한 기초 연산으로 연습을 해서 아이들이 어렵지 않구나를 먼저 맛보게 하시고 기초 연산이 된 후에 대수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넘어가시면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아이들이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적원부터는 조금 더 수학적 개념이 깊어지는 단원이에요. 미적분이니까. 그래서 공통수학 1, 2에 대한 바탕이 좀 있어야지 미적원은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수학 1, 2가 흔들리는데 미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기본 연산인 대수까지도 보고 가면 그래도 이 3학기의 내신이 112를 찍어준다면 그 아이는 욕심이 나서라도 2학기 때 밤새서 공부를 해서 미적원은 열심히 딸 겁니다. 아이들이 보통 1년 동안은 열심히 해요. 1학년 1학기 때는 다 열심히 하고요. 어느 정도 성적이 이제 갈리기 시작하면 2학년 때부터는 하나 둘 빠져나가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게 지속되는 시간이 2학년 1학기까지예요. 2학년 1학기까지 해보고 내신이 내가 갈 수 있는 목표 대학보다 낫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정시로 트는 시기가 바로 2학년 2학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는 정시파예요 라는 얘기를 할 만큼 내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점점 덜 쓰게 돼요. 그래서 내신으로 대학을 간다면 일단은 이 3학기를 잘 해놓은 친구들은 그 뒤부터는 약간 경쟁 상대가 좀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노력을 들여도 2학년 2학기 내신을 1등급 받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로 급한 거는 공통수학에 대한 연습. 공통수학 1은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실전 연습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수까지는 그래도 방학 때 아주 쉬운 걸로라도 한번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인데 학교별로 수학은 이제 기하나 미적분 2가 2학년, 3학년
2학년 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가 보라고 같은 거는 열려 있어요. 보라고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이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수시에서 권장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게 미적 2나 기하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공부를 하려면 미리 조금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2학년 때 들어가는 거고 3학년 때 확통을 하면서 미적 2가 공통으로 이렇게 두 과목이 병행이 되는 거니까 수학 한 과목 하는 것보다 수학 두 과목을 한 학기에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매스맵을 이제 한번 그려드리자면은 시험 치는 과목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 확통 이렇게 주요 과목들이 있는데 적어도 시험을 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심화나 실전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통수학 2에 대한 심화를 여름방학에 하려면 그래도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공통수학 2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나 응용 문제들이 풀릴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대수 1학기 때 시험을 치려면 물론 겨울방학 때 실력 심화 문제를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 연산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연산 정도는 하고 가야 1등급으로 가까워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나요도 솔직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단계 엄마들이 많이 말씀하신 우리 아이들이 응용까지 했는데요. 심화까지 했는데요. 아직 기본만 했는데요. 요 단계로 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기는 이제 기본서로 처음에 개념과 그리고 기본 문제를 다루는 거라면 응용은 센 유형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학습으로 유형별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연습을 하고 실제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심화가 잘 되는 아이들이겠죠. 킬러 문제들이 풀려야 되니까 그냥 응용까지만 되어 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한 3등급 정도가 마지노선인데 심화 문제가 한두 문제 더 풀리냐에 따라서 등급이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그래도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인근 지역 기출, 그리고 분당 지역 기출, 그리고 강남권의 기출들을 풀어가면서 실전 연습과 그리고 시간 관리 연습을 하는 게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데 훈련으로 가장 적절한 훈련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내신과 수능이 어떻게 다른가요? 과목에 있어서는 별 차이 없다는 거는 아까 보셔서 아실 테지만 일단 공부에 좀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은 단기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수능은 장기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내신은 출제자가 우리 학교 그 수학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말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질문을 하거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물어보지만 결국에 그게 맞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한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고 선생님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이 해주신 말들이나 선생님이 찝어준 내용들에 대한 기억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지 않았던 그런 문제집의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생각할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힘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필기 중요하겠죠. 자기가 배운 것들에 대한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이번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나오는 개념은 이렇고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런 지식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수능은 일단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킬러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빨리 방법을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빨리 풀어내는 연산이 요구되는 거는 내신이라고 한다면 교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 거는 수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엔 이 세 가지가 지금 초등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수학학원 3개예요. 교과학원, 연산학원, 사고력학원 이렇게 3개를 키워내고 있더라고요. 그쵸?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요새 엄마들은. 두뇌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고민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은 수학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 수학머리는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두뇌가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머리는 쓴 만큼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사진인데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한쪽은 숙련자의 뇌고 잘하는 사람의 뇌고 한쪽은 비숙련자, 아직은 못하는 사람의 뇌래요. 저는 딱 봤을 때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의 뇌 같아요? 잘 안 들려. 왼쪽? 왼쪽? 잘한 사람? 맞아요? 오른쪽이 숙련자의 뇌예요. 이 사람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요? 아직은 그쪽으로 생각하는 생각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애들이 가끔 공부할 때 선생님 머리 너무 아파요. 전 꾀병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신경들이 그쪽으로 생각하는 그 길들을 뚫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열이 발생하면서 계속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시험 이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당 충전을 하거든요. 그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초콜릿을 먹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 기간을 지나면 이렇게 돼요. 하는데 힘이 안 드는 거죠. 솔직히 제가 운전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너무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끔 운전 연습을 할 때 제 뇌 상태가 이렇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브레이크인지 엑셀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운전하시는 엄마들은 어떠세요? 이렇지 않나요? 숙련자들은? 그래서 이 과정으로 넘어가기까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운전대를 잡기가 힘들고 머리가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태로 되려면 분명히 이런 시기를 거쳐야 돼요. 이 시기를. 그래서 조금은 참고 견뎌내는 그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빠져있는 건데, 관심 있어 하는 건데, 이제 충분히 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논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재생이 될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신경들이 움직이고 있는 실제 뭐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거 영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경들은 저렇게 계속 신경 회로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수학적인 이 두정엽의 뇌를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뇌가소성이 잘 작동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릴수록 좋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뇌 가소성이 일어나기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뀌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어릴수록 이 뇌 가소성이 일어나기 쉽고 그리고 처음 자극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이제 고등학원으로 옮기는 시점입니다. 그 고등학원으로 옮겼을 때 그 첫 느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대형 학원도 있고 뭐 다양한 학원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많이 살펴보셔서 처음 고등학원을 갔을 때 아이들이 받는 느낌이 저는 긍정적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꾸준하게 반복을 시킬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쉽고 그리고 마지막 이거 호기심과 적절한 보상은 아이들을 더 자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게 만들고 더 이런 작용이 활발하게 되니까 성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움직이는 거는 물론 무서운 선생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역할을 솔직히 잘 못해요. 무섭지는 않아요. 그런데 칭찬만큼은 잘해줄 수 있고 같이 끝까지 남아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가르치는 그 지역에서는 거의 10시 이후로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12시 넘어서도 공부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편입니다.